자, 서민의 소득은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나 이자 소득이 다 줄었을 겁니다. 특히 최근에 코로나 국면 이후에 일자리들이 별로 없으면서 근로소득도 줄고 또 직장에서 퇴출된 사람도 많고 또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면서 사업소득도 줄고 폐업을 하지 않아도 거의 못 죽어서 문만 열어놓고 있었죠. 또 최근에 그 주식 문제 등이 좀 문제가 있으면서 금융소득이나 이런 것들도 좀 줄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서민들은 이런 소득이 준 상황을 체감하고 있고 한국의 아주 고소득층은 그 와중에서도 소득이 주는 게 아니라 늘었다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래서 가덕이나 소득이 줄어서 쓸 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이제 바닥부터 타격을 입히는 것이 물가입니다. 지금 무서운 물가 9년 만에 3%대로 올렸다. 장바구니 생활물가는 4.6%가 올랐고 휘발유가 지금 27% 상승하는 등 10월 물가 상승률이 3.2%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달걀 33%, 한우 26% 등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당황해서 비축 물량 배추 무도 풀겠다고 하는데 이 배추 무가 나오는 이야기가 김장철인데 김장 10포기를 담는데 17만 3천 원이 든다는 거예요. 평년 대비 23%가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깜, 마늘, 고춧가루 등이 30% 이상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활 물가가 지금 4.6%가 상승하면서 10년 2개월 만에 최대 폭이다. 여기에 전세가 월세 다 뛰고 전기 수도료도 올라서 가계 부담이 엄청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달걀 가격이 33.4% 구체적으로요. 전세가 2.5%, 전기요금 2%, 돼지고기 12.2% 이렇게 지금 폭등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정부가 소비 진작책이라면서 각종 돈을 풀고 이렇게 소비 쿠폰을 풀고 블랙 프라이데이니 뭐니 하면서 이러는 것도 물가를 자극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가 상승이 석유 등으로 유화 등으로 만드는 공업제품 가격도 급등시키고 이러면서 개인 서비스도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물가가 감당 불가능한 상황에 가고 있고 지금 식당들도 가격을 지금 다 올리고 있습니다. 갈비탕 한 그릇이 도심에는 15,000원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코로나로 일상 회복을 하는 위드 코로나가 됐지만 물가 상승이 전부 식당의 메뉴판의 가격도 바꿔버렸어요. 식당마다 메뉴판에 새 가격표 붙인다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겹살이 1kg에 14,000원인데 삼겹살에 따라서 나오는 깻잎이 3만원이라는 거예요. 3만원. 그래서 시금치가 1kg에 11,363원. 청상추가 100g에 1년 사이에 787원에서 2,115원. 그래서 요즘 햄버거에 상추가 빠져버리지 않습니까? 자, 이런 이 물가 폭등,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치면서 이것이 채권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해서 국채 채권 금리는 결국 이게 대출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출 금리까지 급등하면서 정부가 2조 원을 풀어가지고 국채를 긴급에 사들여서 금리를 낮추는 안정작업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게 심각한 게 내년 유가가 120달러 간다는 배럴당 11월 1일 날 84.05달러예요. 올해 4월 21일 날 10.1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올해 4월 21일 날 10.01달러 하던 게 이렇게 지금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채 이자가 급등하고 있다고 했죠. 지금 국채 이자는 결국은 은행의 대출 금리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지금 주택담보 금리가 5%대 중반까지 치솟아서 대출 받은 사람들이 잠이 안 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즉 금리가 가파르게 지금 뛰어오르고 있어요.
곧 6%도 돌파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은행에 대출이 지금 1000조쯤 되는 자영업자들이 직접 타격을 받고 있는데 8월에 2%대였던 마이너스 통장 금리가 최근에 3.65%까지 올랐어요.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대출을 1억 5천만 원 받았다면 한 달 이자가 2달 만에 12만 원의 상승이 있다. 변동금리 대출받은 후에 금리 오르면 고정금리로 갈아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데 그게 요즘 쉽지가 않죠. 자, 직장인 한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 쓰고 있는 은행으로부터 금리 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연 3.65%가 적용된다. 한 달 전에는 3.12였는데 0.5%가 올랐다고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지금 최근에 집값 폭등에 의해서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 연끌로 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 2030들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히고 있다. 동아일보가 실제로 상공주공 6단지에 최근 20개월 거래 전수조사를 했더만은 매수자의 절반이 올해 1월 8월 사이에 51.2%가 2030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출액이 집값의 절반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원구 상계 주공 6단지의 아파트 평균 가격이 7억 1111만 원인데 이 아파트라 해봤자 전용 49 아주 작은 거죠. 그래서 10평형대 아파트를요 7억 1천만 원에 사면서 은행에서 3억 3,601만 원을 빌렸다는 47.3%로 집값 폭등에 대출이 절반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이 금리 상승 시에 감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15평도 안 되는 아파트를 7억 1천만 원 주고 샀는데 대출이 3억 6천이 넘는다. 자, 영영 집을 못 살까 겁이 나서 15평 아파트, 참 사람 살기 빡빡한 15평 아파트를 7억 원대에 주고 사면서 그 절반쯤 되는 돈을 다 대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계 주공 6단지에 작년에 평균 매매가가 5억 7,228만 원인데 올해 들어서 7억 1,111만 원이에요. 서울에서 제일 저 먼 쪽에 속하는 노원구 상계동, 거기에 15평도 안 되는 아파트가 7억 1,111만 원. 자, 그런데 작년에 빌린 사람은 대출이 2억 3,516만 원인데 올해는 3억 3,601만 원이에요. 1억 정도 이상의 대출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가격이 변동할수록 30대 이하의 이 매수 추이가요 점점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로 집을 산 사례가 이 단지의 전수조사에서만 1년 새 64에서 86%로 은행 빚이 모자라서 부모가 도와줘야 되고 매달 갚을 원리금이 230만 원에 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18평도 안 되는 거는 지금 집값이 9억이 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품이 곧 빠진다. 지금 서울 시내에 호가만 있지 매매가 잘 안 되고 시장이 매도자 우위에서 매수자 우위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는, 지금은 빨리는 파가 안 떨어지겠지요. 그렇지만 머지않아 뭔가 계기만 생기면 푹 떨어질 수 있을 정도의 거래가 거의 실종되는 상황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가계부채 터지는 걸로 가게 될 건데, 자, 2030의 영끌이 1위가 강서, 2위가 성동, 집값 덜 뛴 노원, 관악, 중랑 등에 최근에 매수가 몰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값이 오르자 좀 비싼 데는 다 빠지고 싼 데라도 다 뒤져서 지금 그냥 막 사고 있는 거예요. 자, 집값 뛰고 전세 줄고 대출 묶이고 이러면서 내 집 희망이 이 MZ세대가 꺾였다. 그래서 부모 찬스 없이는 구입이 그림의 떡이고 샀다가는 그 원리금 감당이 안 돼서 생활이 안 된다. 그래서 집값 떨어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세가 붕괴하다 보니 이제 부모 집에까지 다시 되돌아가면서 집이 스펙이 돼버렸다. 그래서 문 정권의 이 부동산 규제 정책이 2030에 주거 사다리를 끊었다 해서 2030의 표가 지금 위반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가계부채, 특히 집 산다고 이 엉켜 있는 부채, 자영업자 부채 등이 지금 금리 폭등으로 시한폭탄이 되어가고 있어요. 자, 나라 빚이 2023년부터 이자만 20조가 된다고 국회 예산처가 밝혔어요. 나라 빚의 이자가 20조면 전 국민에게 40만 원씩 다 재난지원금 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정부의 국가 채무가 지금 너무 커지면서 국가의 빚도 늘어났고 또 빚에 대한 이자도 늘어나면서 이제 나라가 빚쟁이 국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요 36.51포인트가 빠졌고 코스닥이 2.67이 빠졌는데 코스피가 무려 마이너스 1.21%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주식 가격이 다 지금 폭락하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미국 주가는 그래도 사상 최고 수준인데 한국만 지금 완전히 그냥 주식 가격까지 폭락하고 있는데 이거는 그 미국보다 해외에서 불어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에 한국이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한국의 주식 가격이 헤매고 있는 겁니다. 중국과 경제가 긴밀하게 더럽게 엮이면서 이 중국의 지금 경기가 위태위태해지면서 한국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대외적인 악재가 매우 답답함을 갖다가 지금 한국 내부에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국제 유가가 치솟는데 그 배경에 월가의 이 투기 매니저들이 있다. 펀드 매니저들이. 자, 이자들이 9월 달부터 원유 파생 상품에 투자를 집중해서 배럴당 100달러로 선물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인플레로 인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지금 선물 시장으로 몰려가지고 이 돈 장난 투기질을 원유에다가 해대니까 지금 원유 시장이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대로 움직이는 형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올려가서 투자 이익을 얻기 위해 실제로 자기 예언을 실현하기 위해 점점 몰려들어서 석유값이 올라가는 쪽으로, 원유 가격이 올라가는 쪽으로 베팅하고 있다. 올겨울에요, 이 코로나가 대유행을 다시 하고 사망자가 폭증하면서 위드 코로나 때문에 정권이 어느 정도로 또 결국은 봉쇄를 안 갈 수 없게 되게 될 겁니다. 이러면서 이 경제는 점점 더 추락하고 그러면서 탈출구가 거의 없을 거고 물가 폭등은 가속화되고 또 금리 인상이 점점 더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될수록 이제 이 자영업자의 가계부채나 또 더 나아가서 이 주택담보대출이 거의 감당 불가가 될 거고 젊은 사람들은 집값 잡겠다는 정부 말만 믿었다가 이제 집이 완전히 멀어지면서 굉장히 정권에 불만을 가지게 될 거다. 자, 나라 꼬라지가 전방위로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